안녕 친구들. 2027학년도 논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지? 복잡한 입시 요강 때문에 속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너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멘토 바로 나잖아. 오늘은 2027학년도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논술 전형을 아주 그냥 싸그리 파헤쳐 볼 거야. 이 세 학교가 올해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거든. 복잡한 모집 요강 내가 딱 핵심만 콕콕 짚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너희의 논술길 내가 아주 그냥 꽃길로 만들어줄게. 물론 너희가 공부는 해야겠지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2027학년도 입시에서 이 세 학교, 그러니까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 특히 한양대의 변신은 와우, 이건 거의 트랜스포머 수준이라고 봐야 해. 기존의 한양대 논술을 생각했다면 큰 코 다칠걸?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자고. 먼저 우리를 살짝 긴장시키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충격과 공포의 대격변을 선언한 한양대학교, 마지막으로 아주 유연하고 자유로운 서강대학교까지. 이 세 학교의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첫 번째 타자는 성균관대학교야. 성대는 말이야, 수능 최저 기준이 좀 깐깐한 편이야. 특히 눈여겨볼 건 바로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사실. 보통 탐구 한 과목만 열심히 파는 친구들이 많은데 성대 가려면 두 과목 다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다고. 탐구? 그거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간 큰 오산이라는 말씀. 의예과는 무려 4개 등급 하보. 정말이지, 논술 100%라 내신 걱정은 없어도 이 수능 최저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해. 그러니까 논술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도 진짜 게을리하면 안 돼.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논술 아무리 잘 써도 말짱 도루묵이잖아. 정말 피같은 노력 허무하게 날릴 순 없지. 다음은 대망의 한양대학교야. 와, 한양대는 진짜 대격변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 아마 작년까지 한양대 논술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거야. 기존에는 논술 90%의 학생부 10%를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논술 100%로 바뀌었어. 이건 뭐 내신 비중이 아예 없어진 거니까 내신 낮은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지. 그런데 말이야, 더 충격적인 핵심 변화가 있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입이야. 원래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세계 등급 합7이라는 기준이 생겼어. 의예과는 무려 세계 등급 합4야. 경쟁률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거지. 한양대, 너 이런 학교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기회야 얘들아. 세 번째는 서강대학교야. 서강대는 아주 유연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 문과든 이과든 내가 원하는 전공을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야. 그러니까 굳이 계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수능 선택 과목 제한도 없고. 이런 자유로운 영웅 같으니라고. 최저 기준은 한양대랑 똑같이 세계 등급 합7이야.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애교지. 자유로운 영혼의 서강대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 내 생각엔 서강대 입학처에 자유로운 영혼이 숨어있는 게 분명해. 자, 이제 공통점을 한번 볼까? 내신이 5등급이어도 심지어 졸업한 지 한참 된 N수생 친구들이라도 괜찮아. 왜냐고? 이 세 학교 모두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하거든.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야. 내신 반영 0%. 그러니까 너희의 내신 성적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 내신 성적표에 F가 도배되어 있더라도 이 세 학교에 지원하는 순간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야. 마치 마라톤 경기 시작선에서 모두가 똑같이 땅 하고 출발하는 것처럼 말이야. 물론 내신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 학교들에 한해서는 내신 점수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논술의 묘미 아니겠어? 완전 개이득. 수능 최저라는 허들은 각 학교마다 높낮이가 달라. 이건 마치 런닝맨 게임에서 미션 난이도가 다른 것과 같지. 성균관대가 세계 등급 합6으로 가장 높고 한양대와 서강대는 세계 등급 합7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야. 여기서 포인트. 수능 최저 기준이 높으면 말이야, 그만큼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어휴, 저 최저 기준 나한테는 너무 높아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높은 최저 기준을 뚫을 수 있다면 그만큼 실질적인 경쟁률은 확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완전 꿀팁이지? 경쟁률이 낮아진다? 이건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는 뜻 아니겠어? 쫄지마, 최저는 전략이야. 이제 논술 유형에 대해 얘기해줄게. 성균관대랑 서강대는 인문 계열이면 언어나 통합 논술, 자연 계열이면 수리 논술로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 이건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한양대가 특이한 길을 가. 한양대 상경계열 말이야. 여긴 인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이 함께 출제돼.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띠용?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갔는데 다시 수학이랑 싸워야 한다니? 이건 배신 아니야? 만약 내가 수학이라면 벌레 보듯 피하는 스타일이라면 한양대 상경계열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거든. 그러니 한양대 상경계열을 꿈꾸는 문과 친구들은 내 수학 실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괜히 멋모르고 지원했다가 쓴맛을 볼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너희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합격 시나리오를 짜볼까? 입시라는 게 획일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 너희 각자의 현재 상황과 강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해. 마치 RPG 게임에서 자기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스킬 트리를 찍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세워서 들어봐. 이 시나리오들만 잘 활용해도 합격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거야. 준비됐어? 그럼 간다. 첫 번째 시나리오 A. 모의고사 세개 등급 합이 6 이내로 안정적으로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성균관대에 우선 지원하는 걸 추천해. 아까도 말했지만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꽤 높은 편이잖아. 세개 등급 합 6. 이 숫자를 보면 많은 친구들이 어휴 이건 너무 어려워 하고 지레 겁먹고 지원을 피하거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만약 내가 이 까다로운 최저 기준을 당당하게 넘길 수 있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지. 남들이 피하는 길에 내가 보석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 남들이 포기할 때 내가 웃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야. 두 번째 시나리오 B. 세개 등급 합 6은 좀 불안하지만 세개 등급 합 7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서강대와 한양대를 공략하라고 조언하고 싶어. 특히 한양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최저가 없었잖아.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어. 논술 원서 쓰고 로또 사는 심정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지.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 기준이 생기면서 수능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으니 그냥 다른 학교나 써야겠다 하는 지원자 거품이 확 빠질 거야. 이 말은 즉 경쟁률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 한양대가 최저를 도입한 건 우리에겐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걸. 세 번째 시나리오 C. 나는 문과지만 수학 문제 풀이에 자신 있다. 와우,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보통 문과 친구들은 수학이라면 의학 하면서 도망가기 바쁘거든. 그런 친구들에게 한양대 상경계열 지원을 적극 추천해. 아까 말했듯이 한양대 상경계열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함께 보잖아. 대부분의 문과 경쟁자들은 수리 논술만 보면 심장이 쫄깃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그런데 내가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면 이게 바로 너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야.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지. 나는 문과인데 수학을 잘한다? 그럼 한양대 상경계열로 와라. 이거지. 마치 히든 카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야. 마지막 시나리오 D. 내신 성적이 낮아서 고민이 많다면? 자, 이 시나리오는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해당될 거야. 내신이 낮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학교는 논술 100%로 선발하니까 내신 감점은 0점이야. 완벽한 제로. 그러니 내신 성적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에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와 대학별 기출문제 분석에만 올인해. 논술은 결국 각 대학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쓰는 거거든. 내신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없으니 오직 수능 최저 맞추기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에만 집중하는 거야. 선택과 집중.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자, 여기까지 아주 즐거운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줄게.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야. 세 대학 모두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감점되거나 심지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 너희가 논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수능 최저를 아주 쉽게 맞춘다 하더라도 이 학폭 기록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이건 진짜 무서운 거야.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내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봐. 이런 문제로 꿈에 그리던 대학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 자, 이제 대망의 마무리야. 합격의 열쇠는 아주 단순해. 바로 수능 최저와 기출 분석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거야. 전략은 단순하게 가져가. 첫째, 각 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둘째, 지원할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학교의 출제 스타일과 채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지.
이렇게만 해도 너희는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어. 너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희의 빛나는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오늘 내가 알려준 꿀팁들 잘 활용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 파이팅!